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버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는데요. 바로 버블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버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아직은 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AI는 우리가 뭐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하는 경우들이 미국에서 가끔가다 있는데 끝난 게 아니라 비용 자본 정책의 현실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AI 버블은 숫자와 구조, 가격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이 지금 시끄러울수록 해야 할 일은 좀 단순하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와 구조, 가격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하냐보다 어디가 먼저 이 숫자, 구조, 가격 중에 어디가 먼저 달려 있냐 이걸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봐보면 먼저 오늘의 시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시세는 단순히 가격을 보기보다 변동성과 거래량을 좀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가격보다도 이 속도,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속도가 조금 논쟁의 원인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1년치를 봐보면 지금 187달러 정도 돼 있는데 2025년 4월 달에는 뭐 다들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4월 달에 하락했고 지속적으로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 정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은 엄청나죠. 지금 1.86억억 이렇게 찍히고 시가총액은 뭐 세계 1위죠. 네, 그리고 거래량은 1.75억 이렇게 나왔고요. 팔란티어는 지금 보면은 179달러 정도로 보이고요. 팔란티어도 1년치로 봐보면 뭐 4월 달에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다가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평균 거래량은 4,676만 정도 나오고 거래량은 3,471만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PER을 보면서 뭐 법을 얘기를 할 텐데 분기별로 나눠 보면은 PER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I 버블은 언제 터지나? 이거를 우리가 팔란티어 엔비디아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버블의 정의, 그리고 카펙스와 현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버블은 기술보다도 이 회수 구조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펙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는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요는 실수요인가 또는 선구매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실제 수요인지 그리고 먼저 그냥 단순히 구매를 한 건지 또는 뭐 계약을 그냥 가계약을 한 건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비용 환경, 그러니까 현재 세계적인 그런 미국의 금리나 그다음에 비용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조금 우호적인지, 미국이 지금 잘 금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가에서 좀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초기 버블 구간, 그러니까 초기 중에서도 완전 극초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초기에는 분화가 많이 되고 선별이 되는 작업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기 버블은 당연히 끝이 아니라 분화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라는 단어로 다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단어를 갖고 기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기업에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의 카테고리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름을 좀 바꾼다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다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업만 좀 남는 단계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핵심 한 줄을 요약해 보면 공급 제약이 있고 국가 변수가 있고 인프라가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가 현재 공급, 전력, 정책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막 빅테크들이 엔비디아한테 막 GPU를 엄청나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나 전력 정책이 막 뒷받침되기 전에 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 중심의 초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수요보다도 이 공급 속도와 정책 변수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를 보는 세 개의 렌즈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실적, 구조, 정책이 있습니다. 실적은 숫자 중심의 팩트인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과 마진은 여전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세계 1위의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인다는 건 유례없는 어떻게 보면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입니다. 공급망 상태인데요. 패키징이나 전력, 증설 속도가 변동성을 좀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공장을 잘 짓고 있냐, 그 다음에 패키징을 뭐 TSMC나 뭐 그런 ASML 같은 기업과 잘 하고 있냐, 뭐 전력 상태는 잘 공급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공급망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인데요. 이건 미국 또는 뭐 대만, 그다음 뭐 홍콩, 중국 다 엮여 있겠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출 통제나 국가 전략이 이런 수요 경로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블이라는 단어라기보다도 메가 사이클에 조금 과속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AI 초기다 보니까 과속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초기 선점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좀 더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팔란티어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AIP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파도는 수요보다도 초반에는 약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AIP와 부트캠프 모델을 통해서 확산을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상업이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매년 그 40% 이상 그 매분기마다 40% 이상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를 뚫고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고 스토리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팔란티어의 그럼 진짜 리스크는 뭐냐? 첫 번째로 멀티플 가격 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기술보다도 이미 팔란티어의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될 텐데 성장률보다도 이 밸류에이션이 좀 먼저 달려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률도 물론 보겠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잘 살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팔란티어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가격을 띄고 있진 않다라는 거. 이거는 버핏도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좋은 기업,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좋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항상 좋은 가격인지는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 경제를 살펴본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가격인가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소프트웨어에 더 냉정하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는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성장률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이걸 잘 쫓아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비교해보면 같은 AI 시장에 있지만 다른 전장을 지금 띄고 있다. 자, 엔비디아는 AI 인프라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AI 운영 체제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좀 더 가깝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좀 더 띄고 있죠. 그럼 이 AI 파도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공급과 정책에 달려 있고 팔란티어는 스토리와 멀티플에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국가와 카펙스 이거에 달려 있고 팔란티어의 리스크는 가격 부담,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팔란티어 주가 자체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니버핏 랩의 결론을 살펴보면은 고정비, 시간표,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I는 현재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고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종말은 기술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회수되는 이 시간표, 예를 들어서 2030년대까지도 AI 기술이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매출이 잘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 수요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이 잘 회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버블의 종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26년 변동성의 핵심은 AI는 조금 멀었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AI는 개발될 게 많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신 주가가 과연 얼만큼 먼저 갔는지, 그러니까 얼만큼 먼저 상승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170, 180달러 이 정도 됐는데, 과연 그게 먼저 간 상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투자 명언으로 마무리를 해보면, The bubble doesn't burst when people believe. 그러니까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burst 되지 않는다, 폭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으로 버블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burst when cash flow must prove.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로 증명이 돼야지만 이 버블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믿음, 스토리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회수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회수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그리고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함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이 비용과 자본, 정책, 그리고 이 캐시플로우가 언제 회수될지, 그리고 이 회수되는 시간표와 내가 투자하는 시간표를 한번 대조해 보면서 앞으로도 이 AI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회수하는 시간표와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회수하는 시간표가 다를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이 세상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경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얘기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죠.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